는 아닌지, 내가 뉴스를 선택할 때 가치는 고를 수 있는 눈은 가지고 있는지, 뉴스를 보는 눈은 여러분들이 몇 점짜리 눈을 가지고는 있는지 스스로 평가를 해볼 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뉴스를 제대로 뉴스를 활용한 찾아가는 인성교육이라고 한라일보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저는 미디어교육연구회에 온 강사 이연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걸 치열하게 고민할 때니까 세상을 보는 창의 미디어라는 주제로 아마 이런 치열하게 고민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그 고민과 목표를 치열하게 하라고 아마 선생님께서는 우리 신문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의 고민과 목표를 찾아가는 걸 뉴스를 접해야만 아이디어 블럭처럼 떠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뉴스를 어떻게 보고 듣고 접해요? 여러분들은 뉴스를 어떻게 보고 듣고 접하나요? 여러분들은 최근 나의 관심 뉴스가 무엇인지 읽었던 기사를 혹시 저한테 알려줄 수 있나요? 네. 혹시 기억 남는 뉴스? 내가 읽었던 것 중에 나 이런 것 좀 생각나요? 하는 거. 주 환경에 대한 뉴스가 선생님은 최근에 되게 좀 선생님은 제주 환경에 대한 뉴스가 좀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고 제2공항 뉴스도 여전히 그렇고 또 원전오염수에 대한 것도 계속 뉴스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원전오염수 기계를 하나 22만 원이던데 어제 쇼핑몰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기계를 하나 구입을 해서 생선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요?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게 쇼핑몰에 장바구니 엄청 많이 막 구매 수량이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아줌마니까 저도 소금 사재기가 늘었대요. 바닷물이니까. 그래서 소금을 사재기를 조금 몇 박스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거 고민 중이었거든요. 원전 오염수에 대한 뉴스를 계속 들으니까 그런 뉴스도 선생님은 기억이 나고요. 왜 하필이면 그 많은 것 중에서 내가 어떻게 달라졌고 그걸 골랐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해요. 우리 올해의 뜨거운 화두는 AI와 챗GPT를 놓치고 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 챗GPT의 저작권 문제는 아직 저작권이 없어요. 올해. 그래서 챗GPT로 만든 아직 저작권 법이 통과가 되기 전까지는 다 우리 겁니다. 만든 사람. 근데 어떤 양심 있는 사람들은 출판을 할 때 그래서 공저로 챗GPT 이렇게 적어준대요. 그래서 출판을 하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 법적으로는 지금 아직 법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챗GPT를 이용해서 만든 거는 전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대학가에서는 몸살이 났습니다. 그 챗GPT로 레포트를 받아가지고 어떤 교수님은 챗GPT로 쓴 레포트를 다 빵점 처리해가지고 난리가 났고요. 어떤 교수님은 챗GPT 도움을 받은 걸 정보 검색 리터러시 역량이 훌륭하구만 이 학생은 그래서 만점을 줬대요. 어떤 교수님이 옳은 걸까요? 정답이 없죠. 네, 그래서 지금 대학가에서도 판단 기준이 없어요. 어떤 교수님은 이거 모방했구만 챗GPT 거지 너 거야 이러고 막 이제 낙제점을 줬고 그래서 그런 입시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지금 혼란을 겪고 있어요. 네, 대구 공장 화재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어서 불은 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지금 몇 달째 그래서 뉴욕까지도 그 연기가 갈 정도로 화재가 심하다고 하고요. 너무 여러분들이 고른 뉴스가 너무 좋으네요. 캐나다에서 지금 몇 달 동안 일어나는 대한민국의 3분의 1을 다 태운 캐나다의 화재는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도 지금 뭐 수업을 1시간이 아니라 2시간만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금이 거래에 쓰였는지 이런 것도 화폐 단위 이런 것도 경제 이야기 헤드라인이 눈에 잘 보여서 좋습니다. 네. 이런 거만으로도 네, 좋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골라준 기사가 겹치는 게 있나요? 그죠. 관심사가 비슷한 듯하지만 주제도 다르고 분야도 다르고 그죠. 영역도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래서 진로가 다 다른 거예요. 관심사도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만 주어지면 사실은 시간에 따라서 스크랩 주제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진로를 갈 때든 취업을 갈 때든 나의 인생을 선택할 때든 스크랩 주제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나의 관심사를 확장할 때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있는 신문을 들여다보고 보물찾기를 해도 벌써 이미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신문 기사만 계속 끊임없이 골라보는 것만 습관화만 해도 그거를 일상에서 놓치지만 않아도 여러분들이 저절로 스크랩이 되는 거거든요. 대신에 기사를 고르고 그 기사를 왜 골랐는지 그리고 그 기사를 골랐으면 내가 얻어가는 건 무엇인지 그 다음 확장 활동만 다음 시간에 저랑 어떤 걸 해볼 수 있는지 내가 기사를 골랐으면 그죠? 기사를 고르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았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되게 비판적 사고력과 함께 그 창조하기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역사 속에서 과거에서 우리 현실로 다가와서 우리 미래를 적용해 보듯이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거리를 찾아오는 게 가장 고등 사고력이에요. 우리 친구는 벌써 이미 그런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문을 볼 때도 항상 읽을 때, 아, 이거는 나한테 적용하면 더 좋겠네? 여러분에게 이렇게 뉴스를 했는데 그동안에 신문을 일주일에 2번을 보기도 했고, 스마트폰으로 지나가면서 보기도 했고, 자, 그랬더니 뉴스를 접했던 청소년들이니까 뉴스를 접해봤더니 뉴스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봤더니 뭐가 좀 다르긴 하던가요? 뉴스를 봤더니 도움이 되긴 하나요? 뭐 예를 들면 뉴스를 안 보면 입에 혀가 가시가 돋친다거나 뭐 이러지는 않겠지만 뉴스를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은 보실 예정인가요? 네. 그러면 나에게 뉴스는 뭐다? 이것도 역시 QR코드를 찍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뭐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 서귀포에서 25톤 트럭이 사고가 크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일만 뉴스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생들한테 그런 인식이구나. 근데 우리 어른들은 너무 나쁜 일이 많으니까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뉴스가 인식이 그렇구나. 그러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나쁜 이미지도 분명히 있고 어렵기도 하고 안 보고 싶을 때도 있는데 왜 우리는 뉴스를 접하고 살까? 부정적인 이미지도 분명히 있고 그런데도 자 그런 건 뉴스의 기능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른 뉴스에도 좋은 뉴스가 있고 가치 있는 뉴스가 있고 필요한 뉴스가 있는데 그래프를 그리면 여러분들이 고른 뉴스에 스스로 가치를 매긴다고 하면 이렇게 6가지에 되거든요. 근데 신문이 자꾸 일반적인 멀어지는 포털을 해서 보다도 멀어지고 방송 뉴스에서도 멀어지는 이유가 자꾸 이 올라오는 속도인 것 같아요. 다음날 발행되고 이러니까 물론 그 정확한 정보를 다음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자꾸 한라일보도 방송 영상 뉴스도 나오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돼서 다음날 종이 신문이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기자가 써서 올리기도 합니다. 인터넷으로. 그렇게 보강되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볼 때 너무 가십거리처럼 뉴스를 소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뉴스를 선택할 때 가치는 고를 수 있는 눈은 가지고 있는지 뉴스를 보는 눈은 여러분들이 몇 점짜리 눈을 가지고는 있는지 스스로 평가를 해볼 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뉴스를 제대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쵸? 뉴스가 더 점수가 후한 거예요. 근데 한 달 전에 일어난 뉴스는 시의성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바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거나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나와 더 가까운 일, 내 일처럼 느껴지는 일은 공감 능력, 공감할 수 있는 것, 근접성에서 더 후한 점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전 세계 시민 교육을 할 때 다른 세계의 모든 걸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성찰은 나로부터 이루어지죠. 나를 아는 거,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나를 알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지금은 진로를 정하는 시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를 더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공론의 장에서 갈등성, 원전오염수 같은 경우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다르죠. 일본과 우리나라가 굉장히 입장이 차이가 다르죠. 그리고 전 세계의 나라 입장이 다르죠. 바닷가에 낀 나라와 바닷가가 없는 내륙에 있는 국가가 다르죠, 입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입장 차이에 따라서 갈등이 다른, 입장 차이가 다른 기사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제2공항 입장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좋은 생각해 볼 만한 서로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고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사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들었을 때 서로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무엇을 동기부여해서 할 수 있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를 딱 듣고 우리 그랬어? 예를 들어서 일반하고 일반 여자친구랑 일반 어느 학교하고 어느 학교하고 연예인 누가 사귄대. 열애설 같은 경우는 그냥 사귄 대로 끝이 나잖아요. 그쵸? 근데 제주 환경의 원전 오염수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있대. 근데 나는 반대하는 입장이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주 입장에서는 특히 우리 엄마는 동문시장에서 생선을 파시는데 엄마가 그날따라 와가지고 막 걱정을 하시면서 앞으로 일본 원전 오염수가 그러면 생선이 가게가 이제는 손님이 끊어질 텐데 그러면 어떡하지? 네가 좋은 대학을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대학 등록금을 엄마가 너 장학금 못 받아도 걱정 없이 좋은 대학을 보내주고 싶은데 그러면 이 장사를 접고 다른 장사를 해야 되나? 이러면서 한숨을 푹푹 쉬셨어. 이대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뤄내지 못하고 간다면 부산과 제주에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화두였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주에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네.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만 닥친 일일까? 제주도에 살고 있는 게 선생님은 그럼 이사를 가야 되나? 남은 생이 얼마 안 되는데 이사를 갈 만큼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조금 더 버텨보면 안 되나? 근데 사람한테만 그 일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위기인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다른 기사들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다른 동물들도 데리고 이사를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럼 제주도에 그 뉴스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지켜야 될 범위를 어디까지 우리는 정할 수 있을까? 위기 신호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지금 들려오고 있지? 이런 아이디어 블럭처럼 이 뉴스가 갑자기 머리를 멍하게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 뉴스는 그냥 단순히 부산 제주 사라진다 이렇게 해서 낚시를 탁 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사를 읽다 보면 뉴스를 접하다 보면 모든 뉴스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가치평가 기준이 높은 기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관심도와 가치평가 기준이 딱 맞아떨어지는 기사를 볼 때 마음이 움직이는 기사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막 뭔가가 다음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기사가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기사였던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주도에 이런 일들이 막 생기고 있더라고요. 남방 큰 돌고래가 안 그래도 멸종위기 동식물한테 이제 근데 남방 큰 돌고래가 보러 간 사람들에 의해서 주둥이가 잘렸다는 기사가 올해 기사에 막 있었고요. 이게 그 선박에 의해서 프로펠러 때문에 잘린 거였거든요. 벌금이 되게 어마어마하게 작더라고요. 그리고 사려니 숲에서 만난 소여버섯인데 전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게 세계 3대 진미버섯이래요. 1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한라산에 살고 있는 산굴뚝나비가 1400m 정도에서 살다가 1700m로 이사를 갔대요.
근데 5년 뒤에 우리가 탄소 중립이 안 되면 다시 이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산굴뚝 나비는 더 이상 부산 제주가 없어질 때 산굴뚝 나비도 이사 갈 데가 얘는 없는 거죠. 네, 동시에. 그죠? 그리고 금오름에 맹꽁이가 이게 소원 돌탑이에요. 저도 꼭 관광지 가면 동전을 던져서 소원을 빌라고 하면 동전 던지고요. 소원 돌탑을 이렇게 쌓여져 있으면 꼭 가면 소원 돌탑 쌓거든요. 저 일개 시민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거에 초월하신 분들이신가요? 근데 몰랐죠, 저도. 이 소원 돌탑 쌓으려고 옮기는 화산송이 돌 때문에 맹꽁이는 나무가 없는 오름이니까 이 돌의 그늘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돌을 옮겼기 때문에 맹꽁이가 살고 있던 그늘이 없어져서 얘는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어서 몰랐으니까 소원돌탑으로 제 소원만 중요했지. 근데 알았으면 굳이 안 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 많아서 요즘은 그걸 홍보를 해서 이 돌탑을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기 운동하고 있다거든요. 그래서 많이 달라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예. 저희 언론에서 나오지 않아요. 네네. 사실 마을 청년회에서 써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관광화한 거죠. 그죠? 우리 뭐 소원 비는 동전 같은 것도 지금 막 걷어들이고 있잖아요. 외국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것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풍수의 정비 사업으로 그러니까 제주도를 동과 서로 나누면 일중은 딱 제주시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쵸? 제주시 지역이잖아요. 동쪽에 종달리란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이상하게 비가 많이 오면 거기는 침수가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침수가 많이 되니까 풍수의 정비 사업으로 이렇게 관을 놓는데요. 빗물이 잘 빠지게. 근데 공교롭게도 그 배관 작업을 하는 곳에 이 단란계 서식지라는 거예요. 단란계 서식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단란계 서식지가 딱 그 관을 놓는 자리래요. 근데 이 단란계가 엄청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합의가 안 됐어요. 이 단란계 서식지를 훼손하면서도 사람들이 풍수해를 재난이잖아요. 그걸 보존하는 게 우선인가, 아니면 단란계 서식지를 보존해서 다른 방법을 조금 더 연구할 건가, 설비를 바꿔서. 아직 진행형입니다. 아직 결정 안 났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환경과해서 얘네들한테도 이 제주가 위기인 거예요. 제주도가. 그래서 부산 제주가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곳곳에서 사실은 제주도의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 우리 오명 되게 많잖아요. 제주도가 쓰레기 1위인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건의를 했어요. 무슨 소리냐. 제주도민이 정말 쓰레기 1위 국가 맞냐. 흔히 말하는 입도세. 그래서 그걸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이라고도 하는데 한 10,000원 정도래요. 10,000원 정도. 공항에서 들어올 때, 배에 타고 들어올 때, 렌트카 빌릴 때 뭐 1,5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000원 정도를 공항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항공료에 받는다거나 렌트카 빌릴 때 한 1,5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000원 미만의 돈을 관광객들한테 받자. 다시 한번 우리 추진하자. 근데 관광객들 입장에선 제주도 입장료도 비싸고 볼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되게 싫다. 그럼 제주도 안 가겠다. 음식값도 엄청 비싸면서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들은? 자, 환경보전기여금. 지금 부산하고 제주도가 사라질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쓰레기 오명 국가고, 그리고 제주도에 청년들이 살러 왔다가 에이 이제 제주도는 별로네 하고 떠나는 인구수가 줄어들기도 한다고도 하고, 우리는 제주도민인데, 그리고 곳곳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생물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잘 못하고 있고, 그리고 제2공항 때문에 숨골의 자산 가치가 한라일보 기사에서 지금 계속 숨골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기획특집이 나가고 있거든요. 제주도에 물이 되게 귀한데 그 숨골이 한 300개가 넘는데요. 근데 제2공항 지역에만 한 100개가 된대요. 80개 정도가. 근데 그것도 제2공항이 들어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 관광객을 더 받는 게 중요한 건지, 우리가 제주도를 더 지키는 게 중요한 건지, 우리 제주도민으로서는. 근데 여러분들 중에도 영향력 있었죠. 영향성.
관광객을 대상으로 어머님들이 생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걸로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다른 방법들을, 대안들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지는 사회가 복잡해요. 사회, 경제, 문화가 살아 움직이는 거여서 하나의 주장만 있을 수 없다고요. 이득이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보는 사람도 있고 생각이 다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면 비 올 때 우산 파는 사람이 이득을 보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사회적인 이슈는 항상 누구가 옳다 그름이 없다고요. 그래서 항상 어떠한 거든 이거를 내려드릴까요? 어떠한 거든 우리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뉴스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가 그것을 잘 합의를 해나가고 적정점을 토론하고 논의하고 관점을 바꿔보고 입장을 바꿔보고 이러려면 다양한 관점에서 뉴스를 바라보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기사를 다양하게 접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뉴스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뉴스는 그런 힘을 길러주게 합니다. 근데 뉴스를 안 봤던 사람은 이런 훈련을 한 번도 해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정보를 접하는 거에 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확장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나아가게 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탈의실이, 남녀공학인데 탈의실이 체육 시간에, 쉬는 시간에 체육복 갈아입고 있으면 교실에서 막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극 건의해서 정말로 탈의,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이렇게 탈의룸? 저런 사물함인데 약간 큰 게 그런 게 건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일들이죠. 왜냐하면 그런 건 자신의 눈높이에서만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정말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려면 그런 청소년들이 주축이 돼서 청소년의 정책 제안을 통해 사회가 변화되려면 왜 그런 활동들을 하려면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서 뭐가 불편한지, 그리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교복들이 다 바뀌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교복은 괜찮으세요? 교복들이 거의 다 바뀌고 있어요. 더 활동형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꾸준히 여러분들이 불편한 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주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알아차리는 시발점이 다른 데서 어떻게 하는지 새로운 거 별로 없어요. 다른 학교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 뉴스를 바라볼 때 저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네? 우리 학교도 저거 저렇게 바뀌면 좋겠다 라고 아이디어 힌트를 얻을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오는 활동들도 여러분들이 뉴스를 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청소년의 이야기로, 우리 지역의 이야기로 바뀌었다면, 자, 이제는 따끈따끈한 저같이 꼰대처럼 기성세대는 이제 뇌가 말랑말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이번엔 말랑말랑한 아이디어를 낼 차례입니다. 이게 마지막 여러분들의 가장 고급 난이도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만약에 개발자라면. 자, 마지막 창의력을 여러분들 발휘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제주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컨텐츠가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주 환경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기술력을 홍보 앱 개발자라면 기술력을 갖춘, 그렇다면 우리 초대를 받은 앱을 집어넣을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앱을 만들어서 그 내용에 뭐를 넣으면 우리의 제주도의 위기성과 알리면서 어떤 내용을 담으면 사람들한테 제주를 더 아끼는 마음도 조금 더 보양시키고 제주도의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조금 더 같이 함께 노력해 줄까. 이 앱을 들어가서 사람들이 와우 이렇게 하면서 오 제주가 아름답다고 느끼면서 같이 동참해 주기도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진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창의력 있게 우리가 한번 넣어보자고요. 자, 마지막 사고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영화 감독은 영화를 제작하는 데 쓰여지고요. 자, 우리가 뉴스로 시작했지만 소설가는 소설을 탄생시키는 데 쓰여지고요.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머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쓰여지고요. 뉴스로 시작했지만 여러분들의 미래는 그렇게 뉴스의 시발점은 그렇게 창작 활동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뉴스로 시작됐지만 이 뉴스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뉴스를 접해서 여러분들의 지식과 기술이 어떻게 나한테 와서 내가 더 많은 세상을 꿈꾸고 내가 더 많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게 될지 이런 걸 꿈꿔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단순히 뉴스를 접하면 1단계 뉴스를 내가 관심 분야를 찾는다. 그죠? 두 번째 2단계 뉴스판을 조금 더 필요한 정보를 찾는다. 우리 그걸 경험해봤죠. 조금 더 나아가기. 3단계 뉴스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와 의견과 사실과 그 속에 숨어있는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조금씩 정리해보자. 그 다음에 4단계는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창조한 음악하는 친구는 음악을 만들 수 있고 소설하는 친구는 글이 나오고 미술하는 친구는 미술과 연계되고 융합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을 하는 친구는 과학작품이 나오고 이렇게 뉴스에서 시작된 아이디어는 모든 게 융합돼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뉴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삶에서 뉴스를 놓지 않고 가는 시간이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